정선 쪽으로 갔습니다. 네, 아마도 뭐 듀카티 모델 중에서는 뭐 멀티스트라다가 가장 관심이 많은 기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BMW에서도 뭐 GS라는 모델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그 장르가 국내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멀티스트라다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타고 있는 뭐 1200S 모델도 있고요. 네, 흔히 뭐 GS 어드방하고 비교하는 그 엔듀로 모델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뭐 배기량을 낮춘 이제 뭐 950 모델도 나왔고요. 네, 오늘은 뭐그 멀티스트라다 전 기종에 대해서 뭐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뭐 자료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또 이제 시승하면서 느낀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카티 멀티스트라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처음 이제 첫 모델이 그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부터 뭐 이렇게 좋은 소리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시트가 이제 너무 딱딱해서 뭐 합판 위에 뭐 비닐을 씌워놓은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윈드 스크린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와류가 심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악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05년도 모델부터는 배기량을 낮춘 이제 620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또 뭐 이제 07년도부터는 이제 1100 DS 모델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이제 뭐 1000 이제 모델을 조금 이제 개량한 그런 버전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멀티스트라다는 1200 모델이 이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00 뭐 1000 이런 모델들은 사실 있는지도 몰랐죠. 예전에 저희가 뭐 바이크를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출시한 1200S 모델이 뭐 디자인도 이제 멋지고 뭐 성능도 이제 개선이 돼서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메이커들이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을 쓸 때 이미 뭐 듀카티에서는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듀카티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레이싱 트랙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들이 시판용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네, 엔진은 이제 그 테스타 스트레타 2 엔진이고요. 그 파니갈레 이제 1198에서 가져온 엔진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밸브 오버랩이 이제 11도죠. 기존 이제 그 파니갈레 엔진의 41도 오버랩에서 11도로 줄여서 토크 위주로 이제 디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라이드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 엔진이죠. 네, 또 엔진이 특이한 부분은 이제 캠축이 이제 체인으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벨트로 구동이 된다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죠. 또 파워는 이제 100마력, 150마력을 이제 자유자재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토크는 12.1kg.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간격은 이제 24,000km마다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밸브 개폐기구는 이제 보통 뭐 일반 바이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스프링 개폐기구가 아니고 독특한 이제 데스모드로믹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24,000km라는 그런 이제 정비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데스모드로믹 밸브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동력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바이크는 이제 그 밸브 스프링을 이제 눌러야 되는 그런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데스모드로믹 시스템은 이제 밸브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그 동력 손실도 없고 아주 이제 고회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유압 태핏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주 이제 밸브 간격을 손봐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겠죠. 네, 이제 프레임 구조를 보면 좀 프레임이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듀카티만의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휠 베이스는 1530mm로 이제 짧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기민한 운동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제 바이크들은 프레임 위에 그 엔진이 얹혀지는데 이거는 이제 엔진이 이제 매달려 있는 구조죠. 네, 암은 이제 싱글 사이드 스윙 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 부분에는 이제 플라스틱도 일부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 웨이트가 이제 189kg 정도 나가고요. 웻 웨이트는 한 200kg 정도 됩니다. 아주 이제 코너링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프레임 구조고요. 또 서스펜션은 이제 그 DES라고 듀카티 뭐 전자 서스펜션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조절이 되고 또 뭐 유명한 이제 올린즈 쇼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듀카티라고 해서 뭐 오프로드 전용 모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인도라든가 그 약한 그 오프로드 정도는 허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과묵한 부분은 이제 서스펜션 부분입니다.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뭐 아주 그 여러 단계로 조절이 되고 또 이걸 또 메모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런 세팅을 갖다가 이제 메모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네 가지 모드에 따라서 뭐 본인이 이제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자기가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한 부분을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행 모드만 선택하면 이제 서스펜션의 뭐 강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서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타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사실은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하기보다는 좀 투어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17인치 R차들이 쓰는 타이어하고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편안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뭐 투어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뭐 핸들 락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연료통도 스마트 키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이제 뭐 브렘보 브레이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뭐 330mm, 뒤에는 245mm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브레이크 제동 능력은 뭐 워낙 뭐 뛰어나고요. 브렘보니까요. 네, 일반적인 뭐 어드벤처 바이크에 비해서는 좀 휠베이스가 조금 짧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R차보다는 좀 길긴 한데요. 또 레이크 각도도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앞으로 좀 많이 누워 있죠. 보통 이제 R차들이 뭐 한 23도 뭐 정도 되는데요. 멀티스트라다는 25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댐퍼가 없어도 뭐 핸들이 털리거나 뭐 이런 현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핸들 댐퍼를 거의 장착할 필요가 없다시피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댐퍼가 없는 대신에 또 그 코너링이 되게 상당히 기민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윈드실드가 달려있긴 한데 좀 윈드실드가 좀 작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풍압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는 조금 뭐 GS나 이런 그 어드벤처 바이크에 비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고개를 숙이면 뭐 가능하죠. 그래서 후기형 모델들은 좀 윈드실드는 커졌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그리고 DTC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나왔었는데 그 트랙션 컨트롤도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끄러운 트레일이라든가 아니면 빗길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뭐 매력 있게 그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DTC도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어링 모드에 따라서 DTC 단계를 또 세분화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세팅을 지금 보시면 이제 버튼 한 개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뭐 한 번 누르냐, 뭐 두 번 누르냐, 뭐 이런 걸로 모드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투어링, 어반, 엔듀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15년 모델부터는 조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바뀌었죠. 그 부리 모양 있는 부분이 좀 디자인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라이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바디 모양들을 갖다가 좀 디자인을 리터치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테스타 스트레타 엔진에 DVT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DVT는 이제 뭐 듀카티 베리어블 뭐 타이밍 밸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에서 말하는 이제 VVT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밸브 타이밍을 저속에서는 토크 위주로 변경을 시키고 또 고속에서는 이제 마력 위주로 이렇게 그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VVT 기술 덕분에 그 최고 마력도 이제 160마력으로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시승을 해보면 기존 엔진에 비해서 저속 토크가 상당히 그 상승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속에서 조금 이제 그 버벅거린다든가 뭐 RPM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신형 엔진에서는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도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 기존의 이제 1세대 모델에서 이제 달라진 부분은 이제 스카이훅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올린즈 서스펜션에서 듀카티 스카이훅 서스펜션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 2015년 모델 전에 13년식부터 이제 스카이훅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변화가 있다면 이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ABS 브레이크에서 코너링 ABS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코너링 ABS 작동 영상인데요. 코너를 돌면서도 급정거를 해도 이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뭐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급정거가 된다는 거죠. 이제 기존 A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쓰러지진 않더라도 코너를 뭐 이렇게 돌지 못하고 똑바로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이크 각도가 25도였었는데 2015년식 모델은 레이크 각도가 24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기민한 코너링을 노린다는 거겠죠. 보통 이제 뭐 모터사이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스펜션의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이크 각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이크 각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레이크 각도가 크면 이제 모터사이클이 이제 직진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레이크 각도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직진성은 떨어지지만 방향 조정성이 이제 상승이 되고요. 이제 레이크 각도의 수반에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이제 아래 표기된 이제 트레일이라는 것인데 트레일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바이크의 이제 스테빌리티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갖다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이제 바이크 모터사이클의 레이크 각도는 22도에서 32도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22도에 가깝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조정성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고, 뭐 32도에 가깝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진성에 우선을 한다는 얘기죠. 또 18년식부터는 그 멀티스트라다 1260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존하고 마력은 같은데 토크가 한 18% 정도 상승이 되고, 뭐 스윙암이 조금 더 길어지고, 뭐 이런 그 부분적으로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성능 개선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기량이 이제 한 60cc 정도 더 커진 거죠. 네, 흔히들 이제 그 멀티스트라다하고 BMW 1000XR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쟁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그 동력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킨 이제 상품성 개발을 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뭐 그 저가형 모델로서 그 멀티스트라다 이제 950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 1000XR하고 비교했을 때 뭐 퍼포먼스에서도 뒤지지 않고 또 가격에서도 이제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넓은 선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면 듀카티가 좀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장사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좀 고성능 퍼포먼스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는 거 보면 좀 듀카티가 좀 변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또 다른 모델로는 2016년도에 이제 멀티스트라다 엔듀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엔듀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BMW GS 어드방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어드방하고 이제 필적하는 이제 그런 모델인데요. 그게 이제 뭐 저 스펙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연료 탱크가 어드방처럼 이제 30L로 커지고요. 또 뭐 좌석 높이도 이제 1인치 정도 가지고 핸들은 50mm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이제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GS 어드방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앞바퀴가 120, 70, 19, 뒷바퀴는 170, 60, 17 사이즈가 똑같죠. 이거 보면 이제 뭐그 GS 어드방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뭐 타겟이 이제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판매하는 가격도 비슷하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좀 성격은 좀 틀려요. GS는 이제 상당히 편안한 이렇게 그 장거리를 갈 수 있는 투어러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듀카티 엔듀로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빠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 스피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이태리 명품 바이크인 그 듀카티도 사실 뭐 리콜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식부터 2018년식 그 모델 중에 그 브레이크 쪽에 이제 리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멀티스트라다 차종 중에 2015년 3월 16일자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파니갈레, 뭐 스크램블러, 엑스디아벨 S, 뭐 듀카티 몬스터, 뭐 거의 모든 차량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리콜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써 있죠. 이게 PPS 재질로 된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이 크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크랙으로 인해서 전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PPS 플라스틱으로 된 그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을 알루미늄 재질 피스톤으로 이제 교체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교체를 받으면 이제 문제는 없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레이싱 트랙에서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 이제 뭐 공도에서 뭐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이 공도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리콜을 하는 것 같아요. 기사 후면에 보면 아프릴리아 바이크도 이제 같은 증상으로 이제 리콜이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아프릴리아나 두카티의 잘못은 아니죠. 그 PPS 재질로 된 그 브렘보 브레이크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바이크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브렘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가서 이제 알루미늄 피스톤으로 교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리콜 사례를 보면 2016년식에서 2017년식 멀티스트라다 1200 엔듀로 모터사이클의 일부 모델에서 리어 쇼업 쇼바, 그러니까 이제 뒷 쇼바죠. 뒷 쇼바의 로어 샥엔드, 그러니까 이제 쇼바의 가장 밑에 부분 볼트 있는 데죠. 이 볼트 있는 구멍하고 스윙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크랙이 발생해서 이 쇼바가 이제 뭐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교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이제 그 리콜은 2015년식부터 2016년식의 멀티스트라다 1200하고 1200S 모델에 뭐 이렇게 나오네요. 14년식 1월 모델, 아니 14년 12월 모델부터 2015년식 6월 11일 모델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사이드 스탠드에 문제가 있어서 뭐 바이크가 뭐 전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내용이네요. 이것도 뭐 찾아가서 이제 뭐 교체를 하면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그 두카티의 사이드 스탠드 문제는 이제 뭐 만화에도 나올 정도로 좀 옛날부터 있었던 해묵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메이커에서 뭐 이런 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뭐 이런 좋은 각도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고객들을 다치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케어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멀티스트라다 이제 뭐 주행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200S 모델은 이제 2010년식 모델이고요. 앞에 가는 이제 그 멀티스트라다 1200S는 16년식 모델입니다. 16년식 1200S인데 좀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예, 뭐 아무리 이제 두카티 엔진이 뭐 토크형 엔진이라고 뭐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할리나 뭐 이런 아메리칸 뭐 이런 바이크들에 비해서 좀 저속 토크가 좀 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마력 위주의 이렇게 레이싱 엔진을 갖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저속 토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 가는 이제 16년식은 이제 DVT 엔진이죠. DVT 엔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GS나 다른 기종하고 이렇게 좀 달리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 정속으로 갈 때는 조금 뭐 그 두카티 차종들이 조금 약간 뭐 뭐랄까 약간 편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토크가 이제 풍부한 차량들은 뭐 천천히 가든 뭐 좀 빨리 가든 뭐 기어 변속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토크가 이제 저속 토크가 없는 차들은 기어를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좀 가속, 뭐 급가속도 많이 하고 뭐 좀 이렇게 그 드라이빙 스타일이 좀 빨리 달리는 그런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뭐 두카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장점은 또 쏟아붓는 게 또 장점이죠. 짜릿하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가속감은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두카티를 타다가 뭐 다른 분들 뭐 GS를 탄다든가 다른 바이크를 타면 좀 되게 이렇게 그 바이크의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두카티에 중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GS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못 뛰어나지만 이렇게 섰다 갔다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2기통 차량에 이제 체인 드라이브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툭툭 치는 그런 맛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2기통의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감속을 할 때 이렇게 툭 치고 나가고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4기통 바이크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듀카티 나름대로의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제 핸들링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뭐 경량 바이크처럼 뭐 가볍진 않겠지만, 멀티스트라다를 아마 처음 타시면 되게 좀 깜짝 놀라시는 게 핸들링이 되게 기민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앞에 가는 친구가 지금 와리가리 하는 걸 보실 텐데, 이런 느낌이 되게 빠릿빠릿해요. 핸들링이 좀 되게 민감하면서도 빠릿빠릿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직진성이 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직진성도 상당히 좋으면서도 빠릿빠릿해. 얘가 뭐냐면, GS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GS 어드벤처를 타보니까 좀 핸들링이 약간 멀티스트라다보다는 좀 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밑에 이제 스티어링 댐퍼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티어링 댐퍼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듀카티 멀티스트라다는 스티어링 댐퍼가 없어도 직진성도 뛰어나고, 뭐 핸들이 털리거나 이런 일도 없고, 또 댐퍼가 없으니까 또 아무래도 좀 기민기민하겠죠. 코너링이 상당히 조정성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성이 좀 민감한 대신에 조금 뭐 GS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노면을 이제 쫙 읽어요. 그러니까 GS를 타보면 이제 핸들에 이제 그런 그라운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티스트라다는 이런 지면의 느낌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이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스펜션 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 차량은 이제 올린즈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가는 이제 16년식은 이제 삭스에서 나온 이제 스카이훅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차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올린즈 이제 제 차는 이제 올린즈 차량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댐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프레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삭스 서스펜션도 똑같이 조절이 되는데, 조금 올린즈는 약간 좀 민감한 그런 느낌이라면, 앞에 가는 이제 삭스는 조금 이제 신형 모델의 삭스는 약간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느낌이고, 좀 뭐 말 그대로 이제 스카이훅 개념이라 이렇게 이제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조종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예민한 이제 핸들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올린즈가 나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듀카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댐핑하고 컴프레션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조절할 수 있는 걸 이제 세이브를 시켜놓을 수가 있는데, 드라이빙 모드마다 그거를 개별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어반 모드로 이제 갈 때는 되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또는 뭐 투어링 모드는 좀 하드하게 해놓는다고 치면, 이렇게 모드만 전환하면 내가 원하는 서스펜션과 그런 출력과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이제 딱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듀카티가 이제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보통 이제 바이크를 탈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댐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마음에 안 들면 되게 좀 고민스럽잖아요. 바이크를 뭐 바꿀 수도 없고, 뭐 쇼바를 또 다른 걸로 이제 바꾼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쇼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선택 사양이 많지만, 바이크는 이제 좀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듀카티 차량들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션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댐핑도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제동력은 뭐 브레인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뭐 비교가 되는 부분은, GS도 똑같은 브레인보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급정거를 한다든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금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멀티스트라다는 조금 이제 앞으로 쏟아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치면,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연동 브레이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년식은 이제 스카이훅 개념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제 올린즈보다는 좀 이렇게 수평 잡아주는 능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지거나 이런 느낌은 좀 신형은 좀 덜한 것 같고, 예, 또 앞에 가는 신형은 이제 코너링 ABS도 적용이 돼 있죠. 제 차는 이제 코너링 ABS가 없는데, 사실 이제 뭐 코너링 ABS는 뭐 몸으로 뭐 느껴본다든가 뭐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코너에서 누운 상태에서 뭐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이제 몸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멀티스트라다 이렇게 타보면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뛰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뭐 디자인 감각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고, 마감의 이런 디자인, 뭐 안 보이는 부분의 뭐 처리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미적 감각은 이제 돋보이지만 조금 뭐랄까요, 이제 그 컴포트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윈드 스크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디자인은 멋지지만 조금 방풍 성능은 좀 GS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독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편안하고 아니면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 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쓴다면은, 이태리는 이제 뭐 기능보다는 조금 이렇게 미적인 부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GS 시승할 때 이제 퀵시프트를 써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편안하고 또 정확하고 뭐 이런 부분 좋았던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멀티스트라다는 이제 퀵시프트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2018년식 1260부터는 퀵시프트가 이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GS 같이 이런 식으로 뭐 퀵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존 멀티스트라다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두카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메인터넌스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뭐 두카티가 품질도 뭐 예전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뭐 BMW도 뭐 많지 않지만 BMW에 비해서 이제 정비라든가 메인터넌스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업소의 수도 적지만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파츠의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두카티에 뭐 부품 하나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주문하면은 뭐 기본이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두카티에서 좀 개선을 하고, 네, 꼭 또 받아야 되는 뭐 데스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 24,000km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밸브 점검을 하고, 뭐 타이밍 벨트 교체하고 소모품 교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비용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뭐 제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화해서 좀 두카티가 앞으로 좀 더 대중화에 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모델이라든가 이제 라인업이 좀 다양해지는 것만큼 서비스도 좀 더 현실화되고, 또 뭐 고객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눈높이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리뷰 좀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성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느낌은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멀티스트라다를 이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뭐 GS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GS도 이제 명차고 이제 좋은 차지만, GS하고 이제 멀티스트라다하고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GS는 좀 약간 편안한 쪽에 이제 좀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멀티스트라다는 조금 좀 강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뭐 가속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포츠성이 좀 강한 그런 좀 짜릿한 감성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GS도 물론 잘 나가지만 이제 똑같이 뭐 나가면서도 약간 이제 운전자한테 약간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짜릿함을 좀 줘요. 약간 흥분감을 준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태리 바이크하고 독일제 바이크하고 좀 다른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독일제 바이크들은 이제 뭐 물론 잘 나가지만 좀 되게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바이크는 이제 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좀 흥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S보다는 조금 뭐 젊은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뭐 GS도 젊은 분들 많이 타고 계시지만, 이제 그 이태리 바이크만의 약간 이렇게 뭐 감성이라든가 약간 뭐 패션 감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젊은 사람들을 저격하는 그런 이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GS를 타시기 전에, 아니면 뭐 GS를 타신 분 중에서도 뭐 약간 좀 짜릿함을 좀 원하시거나 속도를 좀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뭔가 뭐 GS가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멀티스트라다를 한번 타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두카티에서도 뭐 시승 행사도 많이 하고,
예전보다는 이제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판촉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이렇게 워런티도 뭐 5월 중에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 뭐 워런티도 뭐 길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뭐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GS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뭐 이렇게 그 이태리 감성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뭐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도 뭐 워낙 좋아지고 그래서 뭐 밖으로 자꾸 이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이딩 하실 때 이제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뭐 더우니까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또 쉬어가면서 이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시승기 아니면 라이딩 뭐 이런 에피소드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